네, 안녕하세요. 독서 수업 2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리니탕이라는 사람이 쓴 독서론에 대해서 마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오늘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리니탕이 독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리니탕은 독서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옛날부터 교양 있는 생활의 매력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선망을 받고 있는 행위가 독서이다 라고 말을 하였죠. 그러면서 평소에 독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만의 세계에 감금되어 있고 대부분 신변에 일어난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의 생활은 상투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책을 펴고 보기 시작하면 그 즉시 별천지에 도달할 수 있고 세계 제일의 이야기꾼과 만나는 그런 현상이 펼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독서의 어떤 효용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죠. 자, 먼저 첫 번째 고민을 덜어주기도 하고요. 독자가 미처 몰랐던 인생의 여러 모습을 이야기를 해준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세상에 살게 됨으로써 뭔가 일상에서의 고민이나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색과 반성의 세계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훌륭한 책은요, 명상의 기분에 들게끔 우리를 인도하는 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러한 책은, 이런 걸 읽는 것은 독서라고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게 뭐였죠? 네, 그렇죠. 사실과 사건을 보도하는 신문을 읽는 행위는 독서라고, 진정한 의미의 독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리니탕은, 이 필자는 정신 향상을 위한 독서나 의무감으로 책을 읽는 것은 자, 올바른 독서 방법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독서의 올바른 방법, 독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필자가 공감한 사람의 의견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황상국이라는 사람이었죠. 자, 황상국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자, 독서는 독서하는 인물에게 매력과 그리고 그 담화의 품격을 심어준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독서의 방법은요. 자, 리니탕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 어떻게 생각해요? 네, 독서는 개인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개인의 취미와 취향에 맞는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사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하는 독서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리고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만인의 필독서라는 것은 없다. 같은 독자, 같은 책이라도 그것을 읽는 시기가 다르면은 다른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오늘 마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17페이지 이 부분 15번째 줄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자, 독서는 저자와 독자의 두 가지 면에서 성립되는 행위이다. 자, 독서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자의 어떤 통찰이나 체험, 그리고 독자 자신의 통찰이나 체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실로 얻는 바는 독자 자신의 통찰과 체험을 통해 얻는 것과 저자의 통찰 체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두 가지가 있다. 논어에 관해 송나라 때의 유학자 정희천이라는 사람의 말을 또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논어의 독자는 어디에나 있다. 어떤 자는 다 읽어도 감감하고 어떤 자는 한두 줄에 환희하고 또 어떤 자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크게 기뻐한다. 네, 독자 자신의 통찰과 체험을 통해서 진실로 얻은 것이 각 독자마다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좋아하는 작가의 발견은 자기의 지적 발전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이전까지는 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같은 책이라도 읽는 사람과 읽는 시기 그리고 같은 책이라도 같은 독자라도 읽는 시기에 따라서 그 내용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독서의 방법 중에 하나를 또 다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하는 것. 이것도 가장 중요한 독서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때는 친화라는 것이 나타나므로 우리는 고금의 작가 중에 옛과 지금의 작가 중에 그 정신이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발견해야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으로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사숙할 만한 스승을 찾아내는 일은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누구에게 심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남이 아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모를 것이다. 말하자면 첫눈에 반함과 같은 것이어서 남에게서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을 듣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며 일종의 본능의 힘으로 아는 것이다. 네,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게 내 취향과 내 감성과 나에게 어떤 끌림을 주는 그런 작가가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되겠죠?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자, 첫눈에 반하면 무엇이든지 좋게 보인다. 키, 얼굴, 머리카락의 색깔, 음성, 이야기하는 모습이나 웃는 모습이 모두 좋게 보인다. 학생이 스승에게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독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문체나 풍미나 견해나 사고방식 등에 조금도 나무랄 데가 없다. 이리하여 독자는 한 줄 한 구를 탐독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본래부터 정신적 친화력으로 결부가 되어 있는 까닭에 모든 것을 흡수하고 문제없이 소화한다. 작가가 주문을 외면 독자는 기꺼이 그에 홀리고 때에 따라서는 음성과 동작과 웃는 모습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작가와 닮아간다. 이리하여 문제상의 연인에게 빠져 그 책에서 자기 영혼의 양분을 남김없이 흡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문제상의 연인은 누구예요? 네, 책상의 연인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좋아하는 작가에게 빠져서 그 책에서 자기 영혼의 양분을 남김없이 흡수할 수 있다. 그 작가의 사상이나 풍미 등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완전하게 소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자, 밑줄 자기 영혼의 양분을 남김없이 흡수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사상이나 풍미 등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함.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하는 것을 자,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첫눈에 반하는 어떤 사랑에 비유를 하고 있죠. 자, 여기도 밑줄을 좀 그을까요? 첫눈에 반하면 무엇이든지 좋게 보인다. 모두 좋게 보인다. 자, 여기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하여 얻는 즐거움을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하여 얻는 즐거움을 사랑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올바른 독서의 방법은 자, 좋아하는 작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생활의 발견에 수록되어 있는 독서론의 이야기를 쭉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퀴즈에 올려놓은 구글 퀴즈에 올려놓은 것들을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학습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밑줄 친 표현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자, 읽어볼게요. 하루 2시간이라도 다른 세상에 살며 매일매일의 번뇌를 잊어버릴 수만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육체적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로부터 선망받는 특권을 얻는 셈이 된다라는 거죠. 자, 뭐가? 어떤 행위가? 그렇죠. 독서를 하는 행위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 밑줄 쳐 있는 부분, 육체적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시간적, 공간적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감금되어 있고 생활이 틀에 박힌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곧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리하여 문제상의 연인에게 빠져 그 책에서 자기 영혼의 양분을 남김없이 흡수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 방금 읽었죠? 문제상의 연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좋아하는 작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작가는 어떤 작가냐면, 자, 이런 작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문체나 풍미, 견해, 그리고 사고방식 등 모든 면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작가.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기는 이 글에서 필자가 언급한 다양한 독서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활동을 해보자. 자, 1번. 1에서 5 중 필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독서는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 세계 제1의 이야기꾼과 만난 독서. 맞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사건을 보도한 신문 기사 읽기. 이거는 올바른 독서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의무감으로 하는 독서도 마찬가지고 연설 전에 관련 서류나 보고서를 읽어보는 것, 이런 것도 옳지 않은 독서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5번. 인간의 용모에 매력을 더하고 그 담화에 풍미를 주는 독서. 자, 이거는 네, 황상국의 생각과 동일하죠. 그래서 필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독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1에서 5를 독서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거예요. 다음 독서의 목적 중 어디에 가까운지 써볼게요. 자, 먼저 교양, 여가, 학업, 문제 해결, 관계 유지,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독서의 목적을. 자, 그런데 어떤 책을 읽는 것은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그 책을 읽지는 않죠. 근데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그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네,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게요. 세계 제1의 이야기꾼과 만나는 독서. 그냥 심심해서 읽는 거예요. 자, 교양, 뭐 여가, 그리고 문제 해결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사실 사건을 보도한 신문 기사 읽기. 네, 심심할 때 여가, 그리고 문제 해결, 그리고 네,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서도 그런 목적으로도 신문 기사를 읽을 수가 있겠죠. 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신문 기사를 읽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의무감으로 하는 독서. 자, 왜 의무감으로 해요? 우리는 네, 슬프지만 학업 때문이죠. 자, 그리고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이것도 역시 뭐 관계 유지를 위해서.
자, 연설 전에 관련 서류나 보고서를 읽어보는 것. 문제 해결. 그리고 인간의 용모에 매력을 더하고 그 담화에 풍미를 주는 독서. 교양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가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풍미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것. 관계 유지. 등등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참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답은 이 정도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세계 제1의 이야기꾼과 만나는 독서를 하는 것도 뭐 관계 유지를 위해서 이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건 꼭 정답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가 이런 목적이 복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대1로 꼭 대응시키고 이건 이거야 라고 암기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볼게요. 자, 1과 2의 활동을 통해 이 글의 필자는 어떤 목적의 독서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있는지 말해보자. 이 글의 필자는요. 자, 어떠한 목적의 독서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냐면 네, 일단 1번과 5번이죠. 그쵸? 세계 제1의 이야기꾼과 만나는 독서 그리고 인간의 용모에 매력을 더하고 그 담화에 풍미를 주는 독서.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네, 말이 뭐가 있죠? 네, 교양, 뭐 여가, 교양, 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필자는요, 교양. 네, 그 중에서도 여가보다는 좀 교양에 가까운 독서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필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한 독서에 관한 나의 의견은 어떠한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자.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꼭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독서, 필독서, 뭐 청소년 필독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독서는 여기에서는 정신 향상을 위한 독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선생님 생각에는 꼭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을 굳이 안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감으로 읽게 되어도 거기에서 느끼는 바가 다를 수도 있고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필자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이 부분은 알아서 채워 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이 글의 필자는 다음 학생들의 의견에 어떻게 반응할지 써보자. 그리고 이러한 필자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토의를 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 학습 활동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토의를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 필자의 생각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모둠이 아닌 여러분들의 생각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연희는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 반 친구 모두가 같은 책을 읽는 게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필자는요, 모두가 똑같은 책을 읽어? 이거는 이 필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네, 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개인의 취향, 그리고 풍미.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연희의 의견에 대한 필자의 반응은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마다 관심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모든 친구들이 같은 책을 읽으면 그 같은 책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가 있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나의 어떤 생각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책을 읽으면 그 책 내용에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눌 수 있음. 그 책 내용에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눌 수 있음. 자, 그 다음 진수의 의견을 볼까요? 네, 이왕 읽을 거면 수준이 높은 책을 읽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런데 이 필자는 그 수준이 맞는 책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책을 읽어야 된다, 흡수할 수 있는 책을 읽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학생들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을 읽으면 그 독서의 참맛을 모를 수가 있다. 네, 선생님이 여기에는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각자의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야지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내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가끔씩은 좀 수준 높은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집중하고 이 책을 완전히 소화하려는 그런 노력까지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침내 그 노력이 성공했어. 그러면 나도 이런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구나, 읽을 수 있구나라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 이런 자신감 이런 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까요? 가끔씩, 항상은 아니에요. 가끔씩 수준 높은 책을 읽어서 성공하면 자신의 독서 능력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책뿐만 아니라 독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보라의 의견 보도록 할게요. 자, 보라는 이미 읽어본 책은 빼는 게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 필자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미 읽어본 책일지라도 상황과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에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같은 독자, 같은 책이라도 읽는 시기가 다르면 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어. 네, 이건 마찬가지죠.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같은 책이라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맞죠? 발견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책은 여러 번 읽어도 늘 감동을 준다. 네. 교과서적인 답변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네, 스스로의 생각을 또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네,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넓혀 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글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 네, 지금 이 넓혀 읽기는 왜 고전을 읽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왜 고전을 읽어야만 할까요? 우리 지금 현대에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도 발빠르게 우리가 쫓아가기에도 모자라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왜 하필 고전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 옛날의 인간의 모습이랑 지금 인간의 모습, 그리고 옛날에 그 사람들이 했던 고민과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들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흔적,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고전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글은 도정일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이 도정일이라는 이 필자는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전을 읽어야 하는가? 자, 오늘날 기술은 과거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발달했고 사회관계도 현대화하였고 복잡해졌고 자본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환경이나 사회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지금 시점에서 왜 옛날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변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달라져도 인간에게는 바뀌지 않는 경험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사회가 달라져도 인간에게는 바뀌지 않는 경험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고전을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질문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네요. 자, 문답법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인간은 언제 어디서 살든 유한성의 경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유한성의 경험,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죽는 존재입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무한히 살 수도 없고 능력이 무한할 수도 없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대략 4,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 서사시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인간은 왜 죽는가, 영원히 살 길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길가메시 왕은 죽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친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며 묻습니다. 오 친구야, 나도 너처럼 죽어서 영원히 일어설 수 없단 말인가. 이러한 유한성의 경험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좌절과 고통의 경험이 있습니다. 좌절과 고통의 경험. 자, 셰익스피어는 여기에서도 예시를 들고 있네요. 자, 셰익스피어는 400여 년 전에 태어난 작가입니다.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요즘 텔레비전 연속극의 주제 그대로입니다. 원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게 된 줄리엣은 엄마에게 하소연하는 대목에서 하늘에 대고 절규합니다. 저 구름 위에는 지금 내 슬픔의 바닥을 들여다봐줄 아무런 동정의 눈길도 없단 말인가. 내가 지금 슬프고 답답한데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줄 신의 눈, 동정의 눈길이 저 흰 구름 위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하느님한테 편지 쓰기죠. 이런 좌절과 고통의 경험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또 있습니다. 양심의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양심의 갈등. 뭔가 잘못해놓고 벌벌 떠는 경험이요. 그리고 고민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걸까?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걸까? 이처럼 양심의 갈등을 경험하게 하는 삶의 조건도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고전을 읽어야 하냐면 아무리 사회가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옛날 고전을 읽어야 되는데 그 경험이 바뀌지 않는 경험 여기서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죠. 첫 번째 유한성의 경험, 두 번째 좌절과 고통의 경험, 세 번째 양심의 갈등의 경험이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학습활동 내용을 정리합시다. 1번, 이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인간이 겪어야 하는 공통된 삶의 경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첫 번째, 유한성의 경험.
그리고 두 번째, 좌절과 고통의 경험. 그리고 세 번째, 양심의 갈등의 경험. 양심의 갈등의 경험.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왜 고전을 읽어야 하냐면 이런 경험의 조건들은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바뀌지 않는 경험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이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작품들을 꼭 읽은 고전 문학 가운데서도 가치 있는 작품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고전이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리니탕의 독서론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와 있는 설문지의 퀴즈를 반드시 풀면서 자신이 오늘 이해한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